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사 주기기 중에서 to 부정사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물론 문제에는 ing 형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제가 아직 ing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그래도 to 부정사 만드는 방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시된 문제는 2011년 서울시 국어 문제고요. 그 중에 1번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It is stupid, 어리석은 일이다. For her, 그녀가 to make that mistake,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참 어리석다고 본다. 문장 구조 분석부터 해보죠. is가 동사니까 be 동사 뒤쪽에는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겠죠. 이거 이형식 동사니까. 따라 stupid가 보호예요. 그럼 앞에 있는 it이 당연히 가짜 주어가 되겠고, 아직 가주어인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주어라고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 한 개 문장에는 동사 하나가 원칙이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 동사 is가 하나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동사면 무조건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to make, 동사를 to 부정사로 죽였구나. to 부정사란 얘기는 전체 문장에서 동사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고요. 대신 to 부정사를 만든 동사는 속성은 그대로 갖는 거죠. 동사의 속성은 그대로 갖는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사 속성을 그냥 갖는다는 얘기가, 이 형식 동사를 to를 붙여서 죽였으면 이 형식 죽였으니까 보호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사형식 동사를 to 붙여갖고 죽였으면 뒤에는 두 개의 목적어가 출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make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쪽에 that mistake라고 하는 목적어가 이렇게 수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수반이 됐어요. 좋죠? 그럼 여러분 타동사 앞에는 누가 또 필요할까요? 당연히 주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저께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다. 따라서 for her가 얘가 바로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전체 문장 주어가 아니라 to 부정사의 의미상만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to 부정사를 박스로 여러분이 묶어보시면 to 부정사 박스는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이 to 부정사가 박스로 묶이면 너의 품사는 세 가지 중에 하나죠. 명형사, 형용사, 부사. 맞아요? 어제도 설명드렸어요. 명, 형, 부.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거냐? 이건 어떻게 알아야 되나? 얘를 싹 뺀 앞문장을 분석해 보면 된다 그랬는데, 앞에 보시면 it이 있어요. 그것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래요. 그러면 전체 문맥 해석해 보시면 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 이거 말하는 거죠? 따라서 it은 가짜 주어구나.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 이하 박스가 진주어가 되는 거고,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품사가 당연히 누가 돼야 돼요? 명사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to 부정사가 명사로 가면 우리말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장은 옳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 맞아요. 자, to 부정사 삼형식 동사가 있다 그러면 동사의 속성을 가지니까 뒤에 목적어 수반돼야 되고, 이 앞쪽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다. 이거 우리가 약속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for만 쓰는 게 아니라 of를 쓸 때가 있어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특이한 경우죠. 그럴 때는 이 of 앞에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인성 형용사.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서술할 수 있는 형용사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 남자 참 잔인해. 그 사람은 참 rude, 무례한 사람이야. impolite한 사람이고. 이렇게. 그죠? 아니면 그 사람은 되게 신중한 사람이야. considerate이란 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 되게 나이스하고 아주 친절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래는 for 플러스 목적격의 원칙이지만 때로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쓸 때도 있는데, 그 of는 언제 쓴다? 앞쪽에 인성 형용사가 나와 있을 때는 반드시 of를 줘야 돼요. 따라서 구조 형태는 다 좋습니다만 stupid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냉장고가 stupid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사람이 stupid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인성 형용사다. 인성 형용사라면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목적격이 아니라 of 목적격으로 나타낸다. 맞습니까? 따라서 1번은 잘못되어 있고요. 전치사 for를 of로 바꾸라는 문제였어요. 다음 문장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두 번째는 어법상 옳은 것 찾아라 그래서 2014년 법원직 구급 문제였는데,
그 중에서 우리들은 요 3번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Last night, 어젯밤에 she nearly escaped from running over by a car. 차량에 의해서 완전히 run over 하면 치는 거잖아요. 치임을 당할 뻔했어. 가까스로 모면했어. 이런 말이죠. 치는 걸 가까스로 모면했다. 어젯밤이라고 하는 건 시간부사예요. 자, 시간부사가 어젯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체 문장의 시제는 과거겠구나. 미리 예측할 수 있겠죠. 따라서 escaped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 동사가 맞아요. 과거 앞에 나와 있는 주어니까 she가 주어 역할하겠고 nearly는 escaped 이렇게 수식하고요. escape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from을 붙여갖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scape from ing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의 동사구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from의 품사는 전치사잖아요. 여러분 전치사 뒤쪽에는 반드시 어떤 품사가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까? 명사 혹은 대명사가 따라 붙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전치사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전치사 뒤쪽에는 동사는 절대 따라 붙을 수가 없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만약에 동사가 나온다면 무조건 죽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동사를 죽이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투부정사, 두 번째가 뒤에 ing를 붙이는 형태, 세 번째가 동사의 3단 변화 중 세 번째 pp 과거분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만약에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는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ing를 붙여서 죽이는 거예요. 100%. 아셨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만약에 동사가 나오면 동사를 원형으로 바꾸고 ing를 붙여서 죽인다. 그런데 요건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도 동사를 죽였기 때문에 전체 문장의 동사의 역할을 못하듯이 ing라고 하는 것도 동사를 ing 붙여서 죽였기 때문에 너는 전체 문장의 동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사의 속성은 그대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to 부정사랑 똑같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run이라고 하는 동사를 지금 ing 붙여 죽인 건 참 좋아요. 원래 run의 의미는 흐르다, 달리다 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어떤 자동사들이요 전치사를 이렇게 뒤에다 동반을 하면 타동사 구로 쓰여서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이 run over가 그런 경우인데 얘는 무엇을 위로 타고 넘는 거기 때문에 차가 사람 따위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를 하나의 동사구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지금처럼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하나의 타동사 역할을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치다 무엇을 그래서 이 run over는 당연히 뒤쪽에 목적어 대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동사는 그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ing로 아무리 죽였어도. 근데 뒤에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요. 맞습니까? 아하. 야, 타동사 뒤쪽에 목적어가 없다고? 이렇게?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만 그러면 첫 번째가 이 타동사의 모양이 앞에다 be를 붙이고 이 타동사의 pp형으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요. 타동사는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수반해야 됩니다. 명사나 대명사를. 그런데 그 타동사 뒤에 만약에 목적어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타동사는 모양을 변형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BPP의 형태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형태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일로 다시 가볼까요? 자동사와 전치사를 합해서 타동사 형태로 썼는데 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이 동사 형태는 BPP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B를 이렇게 쓰고요. 이놈의 과거분사 run, ran, run이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 뒤에 전치사까지 그냥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왜요? 요게 타동사 기능을 하는 건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BPP로 바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앞에 from이 전치사예요. 아까 전치사 뒤에 동사는 뭐로 죽여라 그랬어요? ing로 죽인다고 했으니까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비동사는 이렇게 ing로 죽여놔야 되겠죠. being run over. 그래서 차에 치임을 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얘도 틀렸죠. 다음 세 번째 문장을 볼까요? 세 번째는 우리말을 영어로 옮겼다 어색한 거 찾아라. 2009년 국가직 국어 문제에 저는 4번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작 문제네요. 내 기억에는 그가 나에게 그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I don't remember. 나는 기억이 안 나. For him, 그가
to tell me 나에게 such a direct lie 그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했었다는 걸 나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문장 분석해 보시면 don't remember가 전체 문장의 동사겠죠. 당연히 I가 주어가 되겠고 여러분 remember라는 동사는 기억하다 무엇을 이라는 타동사죠. 타동사라면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보여야 될 겁니다. 근데 목적어를 찾아가기 전에 뒤에 만약에 한 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가 원칙이죠. 그래서 동사 하나를 우리가 찾아냈는데 만약에 뒤에 동사 하나가 더 출현한다. 그러면 어때야 된다? 동사를 죽여야 돼요. 몇 가지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1번 to 부정사, 2번 ing, 3번 pp. 맞죠? 자, 누구로 죽였습니까? to 부정사로 죽였네요. to tell. 아하. 이렇게 to 부정사로 동사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 to 부정사라고 하는 건 전체 문장의 동사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너는 동사 역할은 못하지만 대신 뭐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동사의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tell 동사가. tell 동사는요 3형식, 4형식, 5형식에 다 써요. 자 뒤에 봅니까? me라고 하는 게 목적어가 되겠고 그 뒤에 또 such a direct lie라고 하는 것도 목적어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이런 얘기가 돼서 이건 4형식 동사로 쓰인 거예요. tell 동사가. 하나 더 가보죠. to 부정사는 아무리 동사가 죽었어도 동사의 속성은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4형식 동사를 죽였다면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출현하는 건 당연하고 그러면 동사 앞엔 또 누가 필요할까? 당연히 주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to 부정사 앞에 주어를 표기하는 거예요. 주어는 어떻게 표기해요? for 플러스 목적격 아니면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기한다 그랬는데 지금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렇게 박스가 쳐줘야 되겠죠. 아하, 네가 to 부정사 박스 덩어리구나 이렇게. 자, to 부정사가 박스 덩어리 넣은 품사가 뭐뭐 중에 하나입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하나다. 볼 것도 없다. 그럼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는 또 어떻게 한다? 너를 싸그리 지우고 앞문장 분석해라. 얘가 주어, remember가 타동사. 여러분 타동사 뒤에는 당연히 누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필요하죠? 따라서 이 전체가 목적어예요. 목적어가 되려면 뭐? 명사가 당연히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니까 너는 당연히 명사로 사용된 to 부정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remember 동사나 아니면 forget과 같은 이런 동사들은요. 뒤쪽에 목적어로 to 부정사를 죽인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ing로 목적어를 죽인 형태가 나타나기도 해요. 동사를 죽인 형태가. 그런데 to 부정사로 만약에 죽여버리면 우리말 해석이 뭐뭐 할 것을 to 부정사 할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ing가 나오면 ing 했던 것을 기억하거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해석으로 뭐뭐 할 것을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는 미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뭐뭐 했던 걸 기억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 과거 개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remember 다음에 to 부정사가 답이니 혹은 ing가 답이니 라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대부분 요 문장 끝에다가 이렇게 시간 부사 같은 거를 줍니다. 이렇게. 물론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 부사 같은 경우를 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요 시간 부사가 만약에 미래 개념을 나타낸다. 그러면 당연히 너도 미래 써야 되니까 to 부정사 줘야 되겠지. 요게 만약에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다. 그러면 당연히 과거니까 ing를 써야 된다는 말이야. 그럼 뒷문장 한번 얘기해 볼까? remember 다음엔 지금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나왔는데 가만히 훑어봤더니 뒤쪽에는 시간 부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여기다 to 부정사를 답으로 집어넣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뭐뭐 할 것을 미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해서 다시 해. 나는 현재 기억을 못하겠어. 미래의 그가 나에게 그러한 뻔뻔한 거짓말을 할 것을 나는 기억을 못하겠어. 우리말하고 다르죠?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랬으니까 걔가 과거에 나한테 거짓말했던 거 나 그런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는 시간 부사는 주지 않았습니다만 영작 문제이기 때문에 영작 안에다가 과거의 개념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맞죠? 따라서 여기는 to 부정사가 쓰면 틀리고 누구로 써야 된다? ing로 써야 돼요. 과거를 나타내야 되니까. 자, 그럼 요 to 부정사를 ing로 써볼게요. 그럼 당연히 telling 이렇게 되겠죠. 아무리 ing를 붙여서 동사를 죽였어도 여전히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용식이니까 뒤에 간접 목적어 두 개를 간접 목적어 하나와 직접 목적어 하나를 이렇게 끌고 나오겠죠. 뒤에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도 의미상의 주어를 여러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대요. 여러분, 얘가 만약에 동사고 얘가 목적어라면 여기에 주어는 무슨 격 쓸 거예요? 당연히 주격 주어를 쓰겠죠, 여러분들. 맞아요? 대명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명사는 격이 세 가지예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맞아? 요 주격은 언제 쓰나? 동사가 전체 문장의 동사의 역할을 하고 그 동사의 주어를 표시할 땐 주격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투부정사로 죽여서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할 때는 무슨 격을 썼어요? 목적격을 썼죠? 그럼 남은 거 하나는 무슨 격이야? 단권 소유격이지. 따라서 ing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으로 써라? 소유격으로 써라. 이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for him to tell me가 아니라 he's telling me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올바른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제가 동명사를 여러분한테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동명사 관련 문제가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만 동명사 형태도 형태만 투부정사랑 다를 뿐이에요. 투부정사는 앞에 to를 붙여 죽이는 거고 동명사는 뒤에 ing를 붙여 죽이는 거거든요. 그거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다음 시간은 요거에 관한 또 설명을 같이 드릴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